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라이브 일정을 계속 하잖아요. 네. 본의 아니게 저희가 좀 새로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예. 불화찬 기자들이라는 발음 잘해야 됩니다. 네. 불화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지성 없이도 일정한 경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가 네. 광주 땡땡 엄지성 필요 없다. 감독과 불화. 다소 의역. 다소 의역. 네. 여기에 진짜 휩쓸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커뮤니티에도 그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사실로 믿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무서운 유튜브의 세계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없는 불화를 일부러 만든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로 하는데 다소 의역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했단 말이 확실히 라이브로 호토크를 하는 게 많은 분들과도 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소통. 예, 재미는 있구나 하는 겁니다. 예. 네. 저희가 별다른 일 없으면 주말 지나서 월요일 오후 3시에 계속해서 라이브를 켤 예정인데요. 지금도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대가 좀 애매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고민도 했었는데 네.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일 안 하시나? 저희 얘기만 듣지 마시고 축구를 네. 실컷 하면서 또 궁금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아시잖아요. 바로 전화 걸어서 확인해드리고 저희도 놀리면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 뭐 얼마든지 씹힐 준비가 됐습니다. 예.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임영웅으로 뜨거워진 6라운드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 8일 오후 2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FC 제주에 이어서 이번엔 수원 차례입니다. 공교롭게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팀들이 올 시즌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 울산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얼마나 싫을까? 하필 이때 어. 수협과 제주는 3골씩 헌납하면서 완패를 당했는데 수원은 어떨까요? 네, 아직 승리가 없는 수원이 과연 울산 원정에서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을지가 이날 경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전자인 수원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원은 뭐 극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다.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각종 지표를 보면 탈압박과 공중볼 경합 성공 횟수가 전체 1위입니다. 그리고 지상 경합 성공과 볼 획득 그리고 슈팅 수는 전체 2위입니다. 그런데 실제 득점은 최소 2위, 실점은 최다 2위입니다. 아, 내용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의외의 결과네요. 네, 2, 3선에선 잘 싸워주지만 양측 박스 안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말인데요. 여기는 뭐 포백의 안정감, 전방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강원전에선 양 풀백에 수비력을 장착한 선수들을 배치해보는 어떤 실험을 감행을 그렇죠. 했습니다. 장호혁 이런 선수들이 나섰죠. 그렇습니다. 박대원이랑 네. 울산의 측면 하퍼스페이스 공략과 역습을 잘 섞어 쓴다는 점에선 이날도 포백의 역할은 오버래핑보다는 수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공격진에선 안병준의 폼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 뮬리치의 투입 시간이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데뷔골 하니까 많은 수원 팬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겠네요. 네. 아 이것도 틀리면 네. 울산은 정반대 행보입니다.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에 있는 건 득점 정도, 슈팅수, 키패스는 수원에 오히려 밀리는데 그렇다는 말은 극강의 효율을 자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참 축구가 아이러니하다는 게 이걸로 증명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만 어렵습니다. 봐서는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 주민규가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던데 울산에선 공을 잡으면 주변에 동료들이 있고 앞으로 뛰어들어간 선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기가 편하다.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은데 이 K리그 최강 스쿼드를 자랑하는 팀이 원팀으로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렇죠. 때문입니다. 울산의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은 1.33, 수원의 2배가 넘고요. 여기에 더 무서운 건 첫 골 시간대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전 55분이었는데요. 수원FC전 25분이었고 제주전 7분이었습니다. 수원전 점점점. 네. 수원이 올 시즌 홈에서는 전반 실점이 없지만 원정에서 모두 전반 실점을 했다는 점에선 수원 입장에선 전반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네요. 네, 울산은 최근 홈에서 수원 상대로 3연승 및 11경기 무패 중이라는 사실도 소개해드리겠고요. 키플레이어는 주민규 안 할 수 없겠습니다. 네. 3경기 연속골 넣으면서 절정의 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절정이에요. 네, 홍명보 감독이 미드필더 쪽은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격수 쪽에선 마틴 아담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지만 아무래도요. 주민규를 빼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수원에선 바싸니 하겠습니다. 강원전에서 총 7개의 슛, 뭐 반환사다. 탐욕왕이라고. 탐욕왕이다. 네. 첫 경기부터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시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수원에 있을까 하면 맞아요. 또 아닙니다. 게다가 데뷔골까지 터뜨린 마당에 다시 한번 바사니의 매직에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 울산하겠습니다. 지난 몇 경기에서 정배 안 따라갔다가 저 깨졌기 때문에 정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든 면에서 울산이 앞서고 게다가 홈이잖아요. 울산 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서울이라고 읽어? 임영웅이라고 읽어요. 네, 서울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지난 5경기 전적을 보면 서울은 승패. 아, 그러고 저희가 공교롭게도 하늘색, 파란색 입었네. 지난 저기 방송에서도 흰색 맞췄다고 뭐라고 하던데 노린 건 아닙니다. 네. 예. 그 득점과 실점을 합해서 16골이 나왔고요. 대구는 패, 무무, 승무 11골이 나왔습니다. 양팀 다른 양상의 경기, 다른 흐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선 서울이 이끄는 대로 뭐 아니면 또 승부를 볼지 아니면 대구의 단단함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에선 초반 2경기에선 서울이 이기고 뒤에 2경기에선 대구가 승리하면서 2승 2패 팽팽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FA컵 준결승에선 서울이 승리하면서 그렇죠. 결승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FA컵 포함 지난 시즌 5경기에서 서울 나상호가 3골, 대구 세징야가 3골, 똑같이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했거든요. 나상호는 지난 대전전에서 올해 골 후보 뭘 넣었다면 다 올해의 골 후보래. 그러면은 정정해서 올해 중거리골 후보에 올릴 정도의 원더골을 넣었습니다. 나상호가 체구는 작지만 흔히 말하는 빠따 힘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올 시즌 2골을 다 전면 특허인 강하게 밀어차면서 정말 잘 찬 볼이죠. 넣었습니다. 이날도 대구가 유념해야 할 선수임에는 틀림없고요. 네. 서울을 잘 괴롭혔던 세징야는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이날 경기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계속해서 세징야를 괴롭혔던 오른쪽 햄스트링은 아니고 다행히 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날 역시도 경기 전날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징야가 과거부터 경기 전날까지 아프다고 하고 경기 당일에 투입해서 2골 뭐 1도움 하고 그랬거든요. 많아요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팬들, 서울 팬들 모두 세징야가 투입할지를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다른 선수 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는 일류첸코, 대구에서는 고재현 하고 싶은데요. 지난 시즌 두 선수도 5경기에서 각각 2골씩 넣으면서 오. 제 몫을 해줬습니다. 네. 인류는 지난 대전전에서 마수골이 골을 넣으면서 기세를 올렸고요. 특히 대구전 2골을 모두 홈에서 기록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가 요새 골문의 안정감 그리고 김강산이 가세한 뒤 3백의 안정감이 부쩍 늘었는데 아 좋은 선수예요 김강산. 이를 깨기 위해서라도 인류의 묵직한 한 방이 필요한 서울입니다. 대구 고재현은 지난 인천전에서 득점이 무효 처리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 초반 7경기에서 5골을 몰아칠 때에 비하면 올 시즌엔 5경기 1골 페이스는 작년 대비 떨어졌지만 만약 세징야가 이날도 빠질 경우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선수는 바로 고지현입니다. 인천전 터닝슛 장면도 봤듯이 득점 감각은 확실히 맞아요. 살아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앞서 창기자가 얘기해준 대로 가수 임영웅 씨가 홈경기 시축을 하는 것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화제를 모은 과연 비축구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K리그 역사에 남을 지금 순간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장모님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어머니들도 경기 보러 가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중 4만 명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뭐 한 6년 만인가 7년 만인가라고 하니까 되게 멋있는 그런 그 장관이 펼쳐질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연예인이 축구장에 오는 것을 그렇게 막 환영하는 편은 아닌데 걸그룹이나 환영하겠지 뭐. 그거는 속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임영웅 이펙트가 미치는 영향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 서울도뿐만 아니고 K리그 붐에도 영향을 미칠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K리그 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반갑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임영웅 씨가 네. 12개 구장을 다 한번 돌아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확실히 임영웅 효과가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서울을 시작으로 다 돌았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 승리하겠습니다. 뭐 키플레이어로는 꼽지 않았지만 임영웅이 무대를 깔아줬잖아요. 절친 황의조가 보답을 할 차례입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두 팀 만나면 항상 팽팽했던 기록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광주전입니다. K리그 최고의 여우 누굽니까? 김기동 감독이죠. 또 K 무리뉴 지략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종효 감독. 이 두 감독의 지략 대결에 역시 눈길이 가는 매치업입니다. 네. 두 감독 모두 수싸움에 굉장히 능하지만
김기동 감독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능한 스타일이고요. 이정효 감독은 뚝심 있게 자신 색깔을 관철시키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감독의 지략 대결 더욱 꿀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항부터 보겠습니다. 포항 마침내 하창래가 복귀합니다. 그랜트가 부상을 털고 돌아온 만큼 지난 시즌 후반기 병모도였던 하창래 그랜트 라인이 다시 한번 가동하게 됩니다. 포항의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하창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 내려섰던 대전전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에 비해서 다소 아쉬웠던 수비 쪽에 큰 힘을 얻게 됐고요. 포항은 지난 경기에서 이승모까지 돌아오면서 전방뿐만 아니라 김종우, 오베르단이 고군분투했던 삼선 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김기도 감독의 전술 운영에 큰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전북전에서 제카와 백성동이 마수거리 골을 터뜨린 것도 굉장히 호재고요. 5경기 무패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분위기인데 포항은 여러모로 좋은 상황 속에서 광주를 상대하게 됩니다. 광주 역시 흐름이 좋습니다. 2연승. 답답했던 골맥이 인천전에서 풀렸잖아요. 수협전까지 이어졌습니다. 2경기에서 7골 기록 중이고요. 사이드에서 독특한 빌드업을 통해 중앙 전환으로 기회를 만드는 이정효식 축구가 위력을 더하는 가운데 마무리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 힘을 내는 모습인데 이날 아사니까지 복귀전을 치릅니다. 지난 수협전에서 대표 차출 뒤에 늦은 입국으로 경기 나서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 문제없이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워낙 흐름이 좋은데다 본인 의지까지 큰 상황이거든요. 현재 4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핵심 공격수의 복귀는 광주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또 다른 공격의 핵심이죠. 엄지성의 출전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고 해요. 이 귀 뒤쪽 문제는 괜찮은데 햄스트링이 아직 완전치 않다고 합니다. 이정효 감독은 일단 무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은 광주에 무척 강했습니다. 24번을 만나서 2번밖에 지지 않았어요. 16승 6무 2패입니다. 천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2패 중 1패가 두 팀의 마지막 맞대결인 2021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포항 홈에서. 물론 이 현재 광주의 색깔이나 흐름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광주가 잡았던 기억이 있었다는 것은 중요해 보이고요. 포항에서는 김종우의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종우가 지난 시즌까지 광주에서 뛰었잖아요. 당시와 다른 역할로 뛰는데 최근에 좀 부침이 좀 있습니다. 광주의 중원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낼지 중요해 보이고요. 광주에서 역시 아산이로 하겠습니다. 아산이의 왼발이 인천전처럼 빛난다면 광주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포항하겠습니다. 결과를 잡는데 포항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저는 광주 하겠습니다. 양 팀이 어쨌거나 치고받는 공방전을 펼칠 것 같은데요. 창 기자가 먼저 포항승 걸었길래 저는 반대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9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3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대전 하나의 경기입니다. 상반된 흐름의 두 팀입니다. 수원FC 최근 2연패에 빠졌거든요. 진 것도 진 건데 한 골도 넣지 못한 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결국 수원FC는 지난 2시즌간 최다 득점 1, 2위를 놓치지 않은 공격이 포인트인 팀이잖아요. 수원FC가 골 침묵에 빠진 사이 그 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은 5경기 11골로 팀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2년 전 승격팀 돌풍을 이끌었던 수원FC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네. 물론 당시 수협이 중반부터 올라간 반면 대전은 초반부터 치고 나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 3승 2무 지금 무패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수원FC 여러모로 안 풀리고 있습니다. 김도현 감독이 전술이나 선수나 뭐 전체적인 틀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데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자원이 없구나. 네, 지난 경기에서 선수가 없어서 무리하게 뭐 신세계, 황순민, 박주호 100% 완치가 되지 않은 선수들을 다 냈거든요. 다 부진했어요. 다시 몸이 좀 나빠졌다고 합니다. 윤빛과랑과 라스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무릴로, 김현, 박철우, 이재성까지 부상 중이에요. 여기 또 잭슨도 퇴장을 당시될 수 없죠. 변화는커녕 베스트 11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김도윤 감독의 한숨이 크더라고요. 이광혁의 컨디션이 좋다는 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대전은 뭐 최고의 분위기죠.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이민성 감독의 틀을 잘 만들어놔서 어떤 위치 변화에도 경기력이 유지가 되고 지난 서울전에서 보듯이 선수들의 컨디션까지 다 좋습니다. 22세 이하 카드도 문제가 없는 게 지금 대전인데 주세종 출전 여부 궁금하실 텐데요. 반반이라고 합니다. 벌써 돌아와요? 네, 수원FC 전에도 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민성 감독의 발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건데 지난주까지 개인 훈련하면서 볼을 좀 만졌는데 이번 주 팀 훈련에 합류했다고 하거든요. 마스크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좀 얼굴이 찡찡하고 울리는 게 있대요. 예, 그래서 물론 또 체력도 올려야 하고 경기 전날까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안드로는 아직 햄스트링이 좀 좋지 않아서 계속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요. 신상은 선수도 발목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의 몸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네. 수원FC가 대전에 강했더라고요. 최근 8경기에서 6승 1무 1패예요.
하지만 좀 된 기록이라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수원FC는 이번 경기가 홈에서 벌어진다는 점. 대전도 그렇지만 수원FC 역시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잖아요. 그 부분에 그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수원FC는 부상이 많다면 결국 한두 선수의 번뜩이는 플레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광혁에 비해 이승우가 아직까지 부진하거든요. 홈에서 벌어지는 만큼 지난 시즌 홈에서 골을 몰아넣었던 홈승우잖아요. 홈승우의 부활에 기대를 걸 것 같고요. 대전의 키플레이어는 지금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진현으로 하겠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대전 하겠습니다. 흐름면에서 대전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대전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수의 폼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전북과 인천전 가보겠습니다. 위기의 두 팀이 격돌합니다. 우승을 노릴 두 팀이라고 했지만 전북은 8위, 인천은 7위에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전북은 말 그대로 최악 분위기입니다. 2연패에 빠졌죠. A매치 휴식기 위해 사실 반대를 노렸지만 포항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후에는 팬들과 일촉즉발 상황까지 벌어졌고 허병길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경기력으로 반전을 해야겠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장단지 부상인 스트라이커 조규성은 이번 경기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햄스트링이 좋지 않은 백승호 역시 출전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경기에서 큰 출혈로 중간에 교체 아웃됐었던 박진섭이 정상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인 건 어쩔 수 없고요. 이번에도 서포터즈가 응원 보이콧에 나서기 때문에 더더욱 무거운 분위기 속에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도 썩 분위기가 좋지 않죠. 지난 대구전에서 무승부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별로였어요. 맞습니다. 일단 김현수를 오른쪽 센터백에 두면서 수비는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 무실점으로 경기를 맞추면서 사실 광주전 0대5 대패를 아픔을 씻기는 했죠. 이제 문제는 공격입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이에요. 마무리가 기대만큼 안 됐지만 기대 득점만큼은 리그 최고로 자랑했던 인천이거든요. 인천의 5경기 기대 득점 값은 9.52로 울산보다 앞선 1위예요. 하지만 지난 대구전 기대 득점 값은 0.27에 불과했고요. 최근 2경기 기대 득점 값은 1.06으로 12개 팀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이 제르소를 교체로 기용하는 변화를 뒀지만 뜻대로 안 됐죠. 여기에 중앙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줘야 할 이명주가 이날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전적을 보면 전북의 절대 우위입니다. 최근 14경기에서 8승 5무 1패예요. 전주성에서는 10경기 무패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인천은 원정에서 치른 2경기를 모두 패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전주성이 전주성 같지 않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인천도 한번 전북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것 같은데요. 키플레이어 보면은 전북은 이동준이 지난 경기에서 예열을 했는데 이날은 출전 시간을 좀 더 늘릴 공산이 커 보이고요. 인천 에르난데스 하겠습니다. 지금 무득점을 끊어줄 수 있는 건 역시 전방에서 에르난데스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르겠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양쪽 모두 조심스러운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무승부 땡기는데 저는 인천 승하겠습니다. 전북 선수단의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7시죠.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강원은 지난 5경기에서 패패 뒤에 무무무 3연무 중이고요. 제주는 무무 뒤에 패패패 3연패 중입니다. 순위는 강원이 10위, 제주가 12위, 승점 1점 차이기 때문에 현재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지만 그쵸. 기분상으로는 강원이 조금 더 기분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은 지난 리뷰 때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윤수볼 특유의 색깔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과거 서울 사령탑 시절에 이진법 축구라는 비판에 공격수 출신인 나에게 치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실점을 하지 않는 선에서 골을 노리는 수비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축구를 선호했다는 점에서 지금 강원이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수원전에서 고무적인 건 마스크맨 양현준이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준 것도 그렇지만 김진호가 지난해 폼을 재현했다는 점, 그래서 강원의 강점이 오른쪽 측면이 사놨다는 겁니다. 임창호까지 3백에서 복귀한다면 오른쪽은 조금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의 최용수 감독 식대로 틀은 바꾸지 않고 소폭 로테이션으로 팀을 이끈다면 올 시즌 제주는 매 경기 확확 바꾸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우선 부상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네, 이창민, 임채민, 진성욱은 이 경기도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난 경기에서 다친 서진수 역시도 지금 뭐 복귀각을 재고 있지만 경기 전날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고 또 내용과 결과를 놓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뭐 3백에서 4백을 바꾸는 그런 과감한 변화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길 감독의 색깔이 경기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선 강원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원정에서 어떻게든지 연패에서 탈출해야 하는 제주이기 때문에 남길 감독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제주는 강원 원정을 시작으로 10일 창원시청과 FA컵 원정 그리고 15일 수원 삼성 원정 경기를 연속으로 치르거든요. 아마도 일주일 동안 육지 생활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세 경기의 중요성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강원 양현준, 제주 김승섭 하겠습니다. 양현준은 수원전에서 이제 중간에 마스크를 벗을 정도로 의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훈련을 할 때는 충돌 위험 때문에 마스크를 끼는데요. 제주전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맨 얼굴로 돌파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는 김승섭은 이제 제루소가 그리운 그런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라요. 예, 지난 울산전에서 첫 선발 출전이었는데 4개의 슛 중 3개를 유효슛으로 기록을 했고 2번의 드리블 돌파 성공을 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선수, 이럴 때 한 방 터트려주면 제주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뭐 강원 공격력, 뭐 제주 의지 고려할 때 1대1 스코어가 한 번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하겠습니다. 네. 강원이 조금씩 흐름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6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지난 라운드 이상의 많은 팬들이 그라운드를 찾아주시길 기대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주중 리뷰와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